에너지를 회수를 하는데 에너지로 회수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에너지를 조금 만든다라고 해서 에너지 회수가 아니라 밑에 에너지 회수 기준은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만 할게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환경부로 정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 뭐냐? 1번에 보시면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은 에너지 회수 기준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은 진짜 발열량이잖아요. 그쵸? 고위 발열량은 증발 잡열까지 포함한 거고 저위 발열량은 연료 자체가 갖고 있는 열량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저위 발열량이 1kg 태웠을 때 3000kcal 이상은 나와야지만 에너지가 회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회수 효율이 75%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답번에 보시면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에서 고시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에 이용해야지만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간다,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폐기물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여러 해당하는 활동, 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적합한 고형 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도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폐기물을요. 현기성 소화하면 뭐 나와요? 수질 파트 할 때 배웠죠? 메탄 나오잖아요. 메탄이라든지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나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폐타이어, 폐석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분진 이런 것들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 에너지 회수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도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 밖에 라는 말에 그 밖에 환경부령을 정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참고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폐기물이 발생을 했으면 얘네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은 중간 처분시설, 최종 처분시설 예전에는 중간 처리시설, 최종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처분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자세하게 아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우리는 법규 시험만 따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대충은 아셔야 돼요. 대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래서 중간처분시설하고 최종처분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중간처분시설보다 최종처분시설을 외우시면 조금 더 분리하기가 편해요. 최종처분시설이라고 해서 그 페이지,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최종처분시설은 거의 매립이에요. 그쵸? 최종적으로 처분하려면 주로 매립을 하는데 매립 중에서도 차단형 매립시설이 있고 관리형 매립시설이 있거든요. 차단은 한번 매립을 하잖아요. 외부의 접촉을 다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 매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무슨 토굴처럼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를 꽁꽁꽁꽁 다 싸매놓은 게 차단형 매립시설이에요. 조금 더 유해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매립을 할 때 차단형 매립시설을 사용을 하고요. 관리형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관리형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장기간 동안 여기서 폐기물이 제대로 매립 잘 되었는지를 관리를 하는 매립시설을 일반적인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해요. 얘네들 최종 처분시설에는 뭐밖에 없어요? 매립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간 처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처분시설은 가번에 있는 무슨 시설? 소각시설. 소각시설 큼직한 것만 보세요. 나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매립을 할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종이로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캔 같은 것들이 만약에 폐기물로 버려질 거라고 가정을 하면 매립을 할 건데 유리병인데 유리병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얘네들을 그 상태로 매립을 하면 당연히 매립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쉽게 조금 더 밀도가 있게끔 매립을 시키려면 부수는 게 낫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알루미늄 캔이다 라고 하면 압축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분쇄라든지 이런 모든 중간 처분 시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계적인 처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라든지
파쇄 분쇄 시설, 절단 시설 잘라내는 거. 사실상 이게 파쇄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셔내는 거. 부시는 게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깨지는 게 있어요. 유리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망치로 딱 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공 타이어라고 생각하면 타이어는 아무리 누르고 불도저 같은 걸로 확 밀어내도 튕겨나온단 말이에요. 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칼날이 돌아가면서 잘라내요. 그래서 이런 절단시설, 전단시설 같은 것들도 기계적인 처분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용융, 녹이는 시설이나 증발 농축시설, 정제시설, 그 다음에 유수분리시설, 물이랑 기름이랑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은 물대로 처리를 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성분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탈수 건조시설, 멸균 분쇄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인 처분시설에 들어가요. 멸균 들어가면 보통 생물학적인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멸균하고 건조하는 시설은 기계적인 처분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화학적 처분시설은 고형화, 고화, 안정화 시설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고형화, 고화 말씀드렸죠. 얘네 뭐 넣는다 그랬죠? 석회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가루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약품을 넣는 거니까 화학적 처분 시설이 들어가고요. 반응 시설이라고 해서 중화라든지 산화라든지 환원 같은 거 하려면 산화제, 환원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얘도 화학적 처리 시설. 응집 침전하려면 응집제 넣어줘야 되죠. 화학적 처리 시설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라번으로 보시면 생물학적 처분 시설은 소멸화 시설이나 호기성, 현기성 분해 시설만 생물학적 처분 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뭐 지방직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경부 시험 문제나 기사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 거의 나오는 부분이 이 중간 처분 시설이거든요. 다음 중 기계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멸균 불쇄 시설 같은 것들은 헷갈리기 좋으니까 헷갈리기 좋은 것들을 같이 껴 맞춰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로 오시면 재활용 시설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넘기시면 기계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은 앞에 나와 있는 중간처분 시설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압축이나 압출이나 성형, 주조시설, 그 다음에 파쇄, 분쇄, 탈피시설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재활용 시설도 있고요.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도 있고 근데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만 조금 볼게요.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이거 재활용 시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과 재활용 시설로 나뉜다고 했는데 재활용할 때는 가번에 보시면 소멸화 시설이 있고요. 나번에 보시면 사료화 시설이 있고 다번에 보시면 퇴비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동해 등의 분변토 생산시설, 그 다음에 부술토 생산시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고 그 다음에 2번에 호기성, 현기성 분해시설, 그 다음에 3번에 버섯 재배시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흔히 앞에서 못 봤던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표에서 처분시설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간처분시설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중간처분시설을 외우시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 같은 것들을 재활용을 했고 재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최종 처분으로 매립을 하는 거예요. 관리형이건 차단형이건. 폐기물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만 쳐보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 뭔가를 보는 거죠. 밑에 참고하셔서 첫 번째로 공정 개선 시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정제하고 물질 대체에 의한 원료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원료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원료를 좀 바꿨더니 찌꺼기가 덜 나오더라. 그러면 폐기물 감량 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폐기물 감량화 시설. 2번에 보시면 폐기물 재이용 시설 있잖아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그 원료나 부원료로 재사용하는 시설을 폐기물 재이용 시설이라고 하고 재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세 번째인데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 시설 중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을 재활용 시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폐기물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원료를 바꾸는 공정 개선을 하든지 그쵸?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재이용하든지 아니면 재이용할 수 없으면 재활용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똑같아요. 그쵸? 이게 감량화 시설들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법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방사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걔네들도 찌꺼기잖아요.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저촉돼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폐기물이 되는 거지 폐기물이라고 해서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법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말로는 누구나 다 저것도 폐기물이고 저것도 쓰레기고 저것도 폐기물이지 라고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해놓은 건데 환경부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구급 지방직이 아니라 환경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로는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물질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 같은 것들을 다 총칭해서 얘네들은 폐기물이긴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에는 들어가지 않고 원자력 안전법으로 관리를 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기체 상태의 물질인데요. 만약에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어느 공간 안에 용기 같은 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요. 근데 용기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쵸? 용기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은 대기 아니면 악취 뭐 이런 식으로 기체 유발 물질 같은 경우 기체 물질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 관리법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폐수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축 분뇨, 5번에 보시면 하수 분뇨 이런 것들은 다 분뇨 처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저쪽이 되는 거고 6번에 보시면은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검역 불합격품 이런 것들은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 수입하면 안 되는 물건 같은 거 비행기로 치러 오면 검역하잖아요. 검역해서 다 걸러내잖아요. 검역하면 걔네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기내식 있잖아요. 기내식 먹고 나면은 그런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폐기물이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적용하는 뭐 항공운수법?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고요. 7번에 보시면 수산동물의 사체, 물고기 죽은 거,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 물건 또는 검역 불합격품 위에랑 똑같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쓰는 탄약 있잖아요. 그쵸? 탄약 같은 것들, 폐기되는 탄약 같은 것들도 군법에 들어가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고요. 9번에 보시면 동물 장묘업에 등록을 한 자가 요즘에 동물도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러주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을 장묘업 그러니까 장례식처럼 이렇게 동물 장묘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동물 장례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환경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던 건데 환경부 시험 문제는 워낙에 이런 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나왔던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 보시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이런 것들 나왔다라는 것만 한번 훑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